자, 896번. 나무들 비탈에서다 한번 봅시다. 뒤에 개념 한번 잠깐 볼게. 이 작품은 전쟁의 비극성을 체험한 젊은 세대들의 정신적 방황, 그 다음 갈등을 그린 소설이다. 자, 우선은 전쟁의 비극성을 체험한 젊은 세대들의 정신적 방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갈등, 요게 나타난데 어떤 내용인가 좀 찾아야 되겠다. 자, 6.25 전쟁의 상황을 현실적 차원에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 차원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에 접근하고 있다. 실존이란 말 또 나왔네. 어렵죠? 동화 현태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쟁으로 인한 죄의식이 있다는 거야. 뭔가 전쟁을 하면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자기의 잘못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파멸하는 전후 젊은이다. 그렇게 하고서 이런 것 때문에 파멸하는 젊은이들이네. 이런 것들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일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전쟁의 어떤 비극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인간들도 있었지만 이런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멸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었겠구나. 자, 실존주의, 전적 작가 읽어주시면 되고요. 작품 핵심 파고들기, 제목의 의미, 나무들 비탈에 서다. 자, 딱 봐도 비탈의 이미지가 조금 아슬아슬하죠. 나무는 성장하는 존재, 곧 젊은이를 상징한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비탈에 서는 것은 젊은이들의 전쟁으로 인해 방황과 좌절을 겪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현실에 사용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이에요. 자, 인물들이 있는데요. 동호가 있고요. 현태가 있고요. 윤구가 있대요. 자, 이 인물들은 전부 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받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현실 대응 방식은 다를 겁니다. 인물의 성격이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동호, 전쟁으로 인해 순수성과 꿈, 되게 동호는 순수하고 됐죠. 꿈을 지녔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 상실했나 봐요. 현태, 전쟁터에서 무고한 사람을 살해했다. 의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것 같아요. 윤구,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했다. 자, 동호, 애인인 수기를 두고 작부인 옥주를 만나며 죄의식을 느끼다가 옥주를 뭐야 이거 됐죠? 자, 그 다음 현태, 죄의식과 무기력감에 시달리며 방황하다가 기생인 개항의 자살을 방조하여 무기징을 선고받는다. 다 이상한 인물들로 변하는데, 그죠? 전쟁으로 익힌 비정함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이 전쟁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죠? 뭔가 긍정적인 인물이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 제3인간형이라는 걸 읽게 될 거야. 그 제3인간형에 미란 인물이 있는데요. 됐죠? 전쟁통에 전쟁을 겪으면서 그냥 순수하고 천진난만했던 세상 물정 모르던 인물이 이 현실 속에서 이 비정한 그런 전쟁 속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죠? 이 사명감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인물들도 있어. 알겠지? 자, 어쨌든 이 작품 속에서 전쟁이 주는 젊은이들의 어떤 고뇌 요거 한번 느껴보자. 자, 오른쪽 등장인물 한번 보시고 동호는 굉장히 순수한 이상주의자였나봐. 이제 우리 이호철의 타량 같은 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 그 다음에 옛날 과거 생각하면서 그죠? 순수함을 추구했던 인물, 요 둘 사이에서 갈등했던 인물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자, 그 다음 현태 냉철한 현실주의자, 그 다음에 윤구 이기주의자, 숙이란 인물이 있대요. 그런 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자, 본문 수록 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또 유리가 나옵니다. 유리. 외부의 환이 노출되는 유리의 속성을 빌려 적의 시선을 의식하는 심리를 드러낸다. 전쟁 상황에서 느끼는 압박감과 두려움을 이걸 유리로 표현한 거네. 그죠? 그 다음 몸에 박힌 유리 조각. 인물들에게 새겨진 전쟁의 상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쭉 읽어주시는데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가봅시다. 이 장면은
일부의 앞부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동호 현태 윤구가 마을을 수색하다가 숨어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다. 마을 막 수색하고 있었어. 그지? 전쟁 중이다. 전쟁 중. 사람은 고사하고 생물이라고 무엇 하나 살고 있지 않는 성 쉽게 주위가 너무 고요했다. 적막감이네. 긴장감도 주는 거지. 그지? 긴장감. 줄거리에서 연결되는 걸로 보면 지금 뭐하는 마을 수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 고요하고 거침새 없이 투명한 공간이 왜 이다리도 숨막히게 앞을 막아서는 것일까? 자, 봐봐. 고요하고 거침새 없이 투명한 공간이야. 투명한 공간이면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 투명한 공간이 앞을 막아서고 있는 거지. 생각을 해봐. 우리가 막 수색을 하고 있어. 어디서 적군이 나타날지도 몰라. 그지?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감정들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지? 뭐 생각해보자. 이렇게 가보자. 정말 이건 두껍디 두꺼운 유리 속을 뚫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 느낌인데 다시 한번 동호는 생각했다. 부리를 총부리겠죠? 앞으로 향한 총을 꽉 옆구리에 끼고 부리를 앞으로 향한 총을 꽉 옆구리에 끼고 한 발자국씩 조심조심 걸어 내딛는다. 어때? 긴장하고 있는 거지. 전쟁이잖아. 그 거창한 유리는 꼭 동호 자신이 순간순간 짓는 몸 자세만큼씩만 겨우 자리를 내줄 뿐. 봐봐. 순간순간 짓는 몸 자세만큼씩만 겨우 자리를 내주는 거니까 완전 비집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아무것도 없어. 투명해. 근데 그걸 비집고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여기에 느끼는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들 느껴질 겁니다. 한결같이 몸에 밀착된 위치에서 앞을 막아서는 것이다. 절로 동호는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 땀이 흘렀다. 인물의 심리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들은 새삼스레 주위가 너무 고요하다는 걸 느꼈다. 이 괴기한 어느 지점에서 혹시 누가 자기네를 줄곧 감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어떤 말 못할 압박감이 엄습해왔다. 동호는 다시 엄청나게 두꺼운 유리 속에서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에 억눌려야 됐다. 유리 속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 느낌. 뭔가 들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긴장감, 그죠? 이런 압박감. 이 유리가 저쪽 어느 한 기퉁이에서 부서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새 없이 몽땅 조각이 나고 말 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무수히 날이 선 유리 조각이 모조리 몸에 들어박힐 거라. 동호는 전신에 소름이 끼쳐 몸을 한번 떨었다. 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딱 냈는데, 그지? 이게 이제 암시나 복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언제고 조카 마주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두꺼운 유리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단 그런 긴장감, 압박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겠지. 어떤 새로운 움직임만이 벅찬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새로운 움직임만이? 남은 집을 마저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수색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긴장이 너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면 적이 됐든 기존 뭐가 됐든 차라리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걸까?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여섯째, 집에서 그들의 긴장을 한층 자극시킨 일이 생겼다. 현태가 역시 바람벽에 바짝 등을 붙이고 문짝을 획 잡아젖히면서 꼼짝 말아 했을 때 방 안에서 사람의 기척이 났던 것이다. 눈에서 확 빛을 띤 현태가 고갯짓으로 이쪽에서 신호를 하고 나서 단호한 목소리로 손 들고 이리 나와. 밖에서 경비하던 사람들도 일제히 문이 젖혀진 컴컴한 구멍으로 총뿌리를 돌려대고 좌우에서 쥐어들어갔다. 긴장감이지? 현태 어때? 굉장히 좀 군인답지 않아? 그죠? 벽에 바짝 붙어갖고 근데 역시라는 말도 썼어. 그죠? 쭉 이렇게 얼른 못 나와 재촉하고 있는 거지. 그러고도 잠시 후에 퍼렇게 질린 여인의 얼굴이 어두운 문가에 나타났다가 흠칫 뒤로 물러나는 것이었다. 이게 빨리 못 나와. 이렇게 강압적이죠. 현태 음성이 더 모질어졌다. 그리고도 다시 잠시 후에 여인이 질린 얼굴에 입술을 호들호들 떨면서 맨발째 토방으로 내려섰다. 서른이 좀 넘어 보였다. 방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나와. 여인이 뾰족한 턱을 가늘게 떨면서 떠는 거 보이죠? 두어 번 머리를 가로저었다. 재빨리 현태가 방을 살폈다.
어두운 방 안 아랫목에 어린 것이 때 묻은 포대기를 덮고 잠이 들었는지 꼼짝 않고 누워있을 뿐이었다. 여기 왔던 군인 떼놈들이야? 중국 인민군 새끼들이냐? 조선 사람들이에요. 언제 왔다 언제 갔니? 어제 밤중에 왔다. 오늘 새벽에 얻어서 갔어요. 얼루. 여인이 가늘게 떨리는 턱으로 앞쪽을 가리켰다. 대화가 짧게 이어지고 있죠. 됐죠? 긴장감이 느껴지는 거야. 잠시 머뭇거리다가 50명, 100명 이런 산골 여인의 수에 대한 관념이란 종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산골 여인의 수에 대한 관념이라는 것은 순박함,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거야. 전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산속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까? 그렇지 않겠지. 몇 명만 모여 살았겠지. 근데 뭐 50명, 100명 이 사람은 가늠할 수 없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산골 여인의 수에 대한 관념이란 종잡을 수 없다고 표현한 건 바로 순박함이라는 걸 드러냈겠지. 동네 사람들은 젊은 남정네들은 그 사람들이 다 데리고 가고 이때 그 전쟁 때 그래서 남자들 다 죽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있다간 죽는다는 바람에 죄다 피하고 왜 같이 안 갔소? 현태 음성이 약간 부드러워졌으나 시선만은 그냥 날카롭게 여인의 눈 속을 쏘아보고 있었다. 여인은 몇 번이고 눈을 깜빡여 현태의 시선을 피하면서 떨리는 고개를 방 안으로 돌렸다. 거기에는 어린 것이 말라 비틀어진 팔을 포대기 밖에 내놓은 채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아이 때문이었네. 그 입과 코와 눈 언저리에 파리가 까맣게 붙어 있었다. 그렇지. 병이 났고 먹지 못했고 힘들어하는 그런 초라한 몰골이야. 민중의 비참한 모습이지. 저런 걸 업고 나갔다간 길에서 죽을 것 같아서. 여인의 말소리는 목 안으로 기어들었다. 슬픔이겠죠. 남은 두 빈집을 마저 수색하고 나서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물물을 제각기 수통에 넣어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대낮에 5명이나 산말이 어른거리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산월있게 나무숲을 지나 팔부등선쯤 되는 바위의 그늘에다 자리를 잡았다. 우선 중대본부에 보고를 해야 했다. 휴전회담이 시작된 지 2년째나 끌어오는 쯤. 실제겠지, 그지? 각 전선에는 산발적인 탐색전이 계속될 뿐 이렇다 할 대규모의 전투는 없던 차에 이렇듯 적이 한 불황민을 모두 피란시켰다는 것은 설사 그것이 이른바 허위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근의 색다른 정보가 아닐 수는 없었다. 현태가 윤구더러 중대본부를 부르겠다. 윤구가 무전기의 수화기를 들고 스위치를 누르곤 두꺼비 암호죠. 말말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 패스워드로 중대본부를 불렀다. 눌렀던 스위치를 놓자 곧 대답 울챙이 이렇게 윤구가 현태에게 눈을 주었다. 중대본부가 나왔으니 보고할 말을 하라는 것이다. 동북방 6km 지점 그것을 윤구가 패스워드로 바꾸어 오징어 명태 6마리 그죠? 초가집 8채가 있음 집세기 대결해 모르기. 뭐 암호한 거죠. 전쟁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문제 한번 봐봐. 서울상의 특징 냉소적 어조를 통해 인물의 행위. 인물의 행위를 비판한 건 아니야. 여기 등장할 인물의 행위들은 긴장하고 있고 전쟁 속에서의 어떤 그런 심리 압박감 이런 거 느꼈던 거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분열된 심리. 여기에서 분열된 심리는 등장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초조함, 압박감 이런 걸로 나타나지만 인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낸 건 아니야. 과거의 특정 이것도 아니겠지? 과거 장면 없었어. 작품 속의 서술자가 그럼 나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확인 안 됐다. 그래서 5번 되겠네. 그렇지. 자, 동호 질식할 것 같은 긴장감. 아까 유리 기억나죠? 이런 걸로 내면 아까 요거 보시면 돼. 이렇게 분열된 건 아니지만 이 심리를 유리라는 걸 통해서 구체화시켰었죠. 현태 인민군이 지나간 마을의 상황을 중대본부에 보고하고 있다. 그렇지? 여인 현태의 시선을 피하며 현태가 묻는 말에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 아니지. 거짓 정보 아니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어린아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피랑 가기 어려운 상태. 윤구 무전기를 통해 현태의 말을 받고 중대 보고하고 있다. 괜찮네. 답은 3번 해주면 되겠다. 자, A 아까 유리 나왔네. 유리의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 됐어? 자, 한번 읽어보자. 기억의 속성과 관련하여 A는
요 기억 투명함.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인물들의 순수한 영혼을 보여준다. 그건 지금 투명한 걸 통해서, 그지? 자기가 다 노출돼 있다는 느낌, 그 다음에 두꺼운 유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니까 말도 안 되네. 1번을 할 것 같아. 나머지 볼까? 니은 거 깨지고 싶다. 언제 정박이 깨질지 모르는 곳을 지나가는 인물의 긴장감. 그렇겠지. 그 다음에 파편, 상처, 죽음? 그렇지. 이런 거겠다.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될 수 있지. 그 다음에 리을, 빼내기가 어렵다. 전쟁의 상처 인물에게 박혀 지워진 한 상으로 남을 것을 암시한다. 뭐 그렇겠고요. 자, 그 다음 기억 리을, 위협하는 전쟁 상황의 압박감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인물들이 좀 변했다고 봐야 되겠지. 아까 봤던 것처럼. 그죠?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긴장감들, 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비정성도 느끼게 되고 판별하는 전후의 젊은이가 되겠네. 그렇게 해서 1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난이도가 어렵진 않고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심리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고 작가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나무들 비탈에서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